나는 70을 넘긴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날을 맞이했다. 며느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나에게 딸처럼 느껴졌던 아이였다.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의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녀를 더 믿었다. 아들에게 저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늘 고맙고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아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눈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싸웠니? 큰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어 보였다.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아들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어떤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빼곡하게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말, 믿기 힘든 문장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가 누구였냐는 것이다. 그 남자는 바로 내 딸의 남편, 즉 사위였다. 내 손이 떨렸다. 아들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엄마, 그동안 둘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다 연기였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아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았다. 아들은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다. 누구에게든 상처 주지 않으려 늘 말을 아끼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자신의 배우자와 여동생의 남편과 서로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했을까. 며칠 동안 아들은 제대로 잠도 못 잤다. 나는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으며 문턱을 붙잡고 수없이 울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그 며칠 사이 나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수십 번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문자 한 줄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국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판날 법원 앞에서 아들은 유난히 말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너 괜찮겠니? 아들은 순간 웃으려 했지만 억지로 꺼낸 웃음은 금세 부서져 버렸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오늘로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 안았다. 내 오른편엔 아들이 앉았고 왼편엔 며느리.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왜 그랬니? 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니? 그런데 그녀는 나를 마주 보지도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복잡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일처럼. 이어 판사는 다시 질문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아들만이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혹시라도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해 아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 미안하단 말을 못하겠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과 있으면 늘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법정이 흔들린 것만 같았다. 아들은 충격으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다. 숨이 막혔다니 아들과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잔인했다. 저는 시어머님처럼 살기 싫어요. 늘 집안만 챙기고 희생하는 삶. 저는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한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부담이었단 말인가? 내가 며느리를 혹시 옥죄었던 걸까? 하지만 돌아보면 나는 며느리에게 일 한 가지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 도리어 나는 그녀가 힘들까 늘 걱정하며 챙겼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를, 그리고 아들을 자신이 벗어나야 할 울타리처럼 여긴 것이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바람이 괜찮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질문에도 며느리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아들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이 말 듣고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떠난 거였구나. 나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그래, 너 잘못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늘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불어나 모든 걸 뒤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도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은 조금씩 회복해 갔다. 처음엔 새벽마다 잠에서 깼지만 시간이 지나자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고 느꼈다. 며느리가 남긴 그 충격적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나는 그 말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질 거라 믿는다. 그녀의 말은 결국 그녀 자신의 삶을 향한 불만이었고 그 불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늘도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상처가 있었던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싹 같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며 다시 일어서는 것. 나는 지금도 가끔 법정에서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을 떠올린다. 시어머님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 말은 분명 나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을 남겼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남의 마음을 짓밟는 길이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 아들은 이제 더 단단해졌고 나도 다시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든 흔적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 앞으로 아들의 길에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그리고 내가 남은 생 동안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